처음 시작했을 때 약속을 한 가지 받은 게 있어요. 계약서까지 넣어줬어요. 2008년도까지 이 콘서트 벌어줘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라고 있고. 예술전당 최고로 지금 날짜를 많이 잡아놓은 그게,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만 할 수도 없고, 1년에 정기 공연을 적어도 지금 하는 거에 3배는 해야 돼요. 그건 못하고 있어요. 자, 공연장이 더 필요하다. 공연장이 서울시장의 공연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그걸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보니까 공연장 낭비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정명훈 감독 이야기만 들어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동현 차장. 네. 자, 일단 서울시가 계약에서 약속을 한 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명훈 감독이 2005년부터 이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2008년도까지 공사를 시작한다. 예. 이 전용 콘서트홀 공사를 시작하게 한다라는 이 약속의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계약서상에서 이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이 구두상으로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겠다 이런 확답을 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뭐 공연장이 필요하다, 공연 수요도 많고 또 서울시장의 어떤 그 훌륭한 음악을 들려줄 공간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문제는 돈이 얼마가 드느냐겠죠. 일단 어디에 이런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건지 그 장소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이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이 세종문화회관 바로 왼편에 이 세종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8,800제곱미터 되는데요. 예. 그 공간에 이 새로운 전용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예. 바로 요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하철역 가깝고요. 도로교통 괜찮고 주차 공간 확보하기 좋고 대중교통 발달해 있고 하니까 이 공연장 부지로는 최적지다. 이런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자, 문제는 장소도 좋아요. 좋죠? 예. 뭐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이고. 그런데 무려 2천억 원이나 든다는 점인데 자, 서울시 지금 예산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무상보육도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재원 어디서 마련한다는 건가요? 물론 서울시는 이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같이 이렇게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2천억 원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쓸 곳은 많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서울시에서는 이 국비도 받아내고 또 뭐 가능하면 민간 투자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올해 2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짓는 거는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거네요. 착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산 2억 원은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이 분위기를 좀 띄우는 데 쓰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천억 원 들여서 전용 콘서트홀을 짓는데 자, 뭐 의자는 뭘로 해야 된다. 음향기기는 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복잡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연장을 경쟁적으로 많이 지었는데요. 이거 지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자를 쓸 것이냐, 나무 바닥은 어떤 나무 재질을 쓸 것이냐, 스피커는 어떤 걸 쓸 것이냐, 무대 모양은 원형으로 할 것이냐, 반원형으로 할 것이냐, 출입문은 이쪽에 낼 것이냐, 저쪽에 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공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라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탁, 특혜 의혹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공연장 지을 때마다 모든 공연장마다 이런 잡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2천억짜리 이 공연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자재를 썼느냐, 어떤 음향 도구를 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온갖 의혹이 불거질 게 분명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명훈 감독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볼게요. 윤정혜 기자.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이 서울시장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좀 부족하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장소가 없어서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대관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종문화회관에도 대극장이 있기는 하지만 콘서트 전용홀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좀 음질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유일하게 이 클래식 전용관이 있는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술의 전당이 대관이 참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요. 국내 연주단체 그리고 국외 연주단체 다 예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서 원하는 만큼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만약에 세종로에 전용 콘서트홀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시민들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명훈 예술감독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충분히 공연장을 더 지어야 할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짓는 것 아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자, 일단 띵동은 울렸는데 시청자 질문이 자, 이제 막 나타났군요. 이동희 차장께 질문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노들섬에 공연장을 지으려고 한 것은 낭비성 전시행정이라며 백지화시키더니 정 감독이 요구하니까 2천억 원 콘서트홀을 지어주겠다고 하네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만스인가요? 자, 이건 의견에 가까운 얘기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지적이 말씀입니다.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그 노들섬에 오페라 전용 극장을 짓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이 선거 당시에서부터 대표적인 낭비 정시행정이다 라고 해서 취소를 시켰고요.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빛둥둥섬 역시 대표적인 전시 사업이다 라고 해서 이 중단을 시켰다가 최근에야 개장을 하게 만들어서 이 해당 업체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본인은 전용 콘서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노들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시 공연장을 짓는 거 이외에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심에 교통 좋은 곳에 예술 극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군요. 자, 과거에 어쨌든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문화 사업에 대해서 유독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기에는 조금 거부감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세빛둥둥섬이나 이 노들섬 오페라 전용극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산업뿐이다. 그런데 한강이라는 거대 관광 자원을 두고도 한강에는 제대로 볼만한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연장도 짓고 뭐 외식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용 공간들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한강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강변북로 같은 곳을 구간 지하차도로 뚫어서 위에는 공원화시켜서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했던 것이지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동희 차장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지휘자들은 보면 이제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정명훈 예술감독도 그동안 10년간 140억을 이제 혈세를 지금 받아갔는데 연봉으로 챙겼잖아요. 보통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근데 정명훈 감독 지금까지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재단을 설립을 해서 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자선 행사에 나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 이외에는 이 국민들이 인식을 할 만큼 개인적인 이 자선 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한 번 지휘할 때마다 4,9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민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좀 더 공익적인 활동에 조금 더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 시청자 질문으로 계속 만약에 지휘를 여러 번 하게 될 경우 전용 홀이 생기고 지휘를 여러 번 하면은 그만큼 또 지휘료를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의견들 서울시에서 잘 새겨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